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전직 검찰총장이 특검 수사를 받으러 검찰청에 오게 된 겁니다. 내란 특검 사무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죠. 자, 여도현 기자, 지금도 조사가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조사는 진행 중입니다. 오전 10시에 출석했으니까 약 8시간 정도 조사가 진행 중인 겁니다. 심 전 총장이 지금 진술 거부권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사는 더 길어질 걸로 보입니다. 오전 출석 당시에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들어갔는데 당시 상황은 직접 보겠습니다. 즉시하고 포기 결정 과정에서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장관한테 이제 검사 파견 지시 받은 거 없나요? 네, 피고발인 신분이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받습니까? 네,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풀려나는 일이 있었죠. 지규현 재판부는 당시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를 넘겨서 기소를 했다면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기존 관행과 다르다며 즉시 항고를 통해 불복할 것을 주장했지만 심 전 총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인신 구속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에 즉시 항고로 제동을 거는 건 위헌이라는 결정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적이 있다면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일로 심 전 총장은 공수처에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고 그 사건이 지금 특검으로 넘어오면서 이번에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다른 의혹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죠? 네, 내란 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검사 파견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계엄 선포 후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지시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불거졌었는데요. 그런데 심 전 총장이 박 전 장관과 계엄 당일 세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검찰청은 앞서서 관련 의혹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지만 특검은 심 전 총장이 관련한 지시를 받거나 또 한 적이 있는지 등 확인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JTBC 여도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의 유착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내일 구속 심사를 받습니다.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핵심 피의자인 만큼 특검 수사에 명운이 걸려 있다는 평가입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 심사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법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내일 일과 시간 동안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경내 집회와 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등 청사 보안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구속 심사는 내일 오후 1시 30분에 열립니다. 한 총재가 받는 혐의는 크게 4가지입니다. 2022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 법사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건네 통일교 현안을 청탁했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교단 자금으로 구매 대금을 치렀다는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혐의입니다. 한 총재는 그러나 김건희 특검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왜 전달하셨나요?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 청탁을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한 게 아닌가요? 없어요. 김건희 여사한테도 목걸이 가방 전달한 적 없으신가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다만 권 의원과 만나 세뱃돈 100만 원과 넥타이를 건넨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특검은 소환조사 하루 만인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 총재가 출석 요구를 3차례 거부하다 권 의원 구속 이후에야 나오는 등 수사에 협조할 의지가 없고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반면 한 총재 측은 특검의 조치는 국제적 종교 지도자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며 고령인데다 심장 질환이 있어 도주 우려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 총재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도 영장이 청구돼 내일 오후 4시 구속 심사를 받습니다. JTBC 양정진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원석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의 유착 의혹 수사가 정점을 향해 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수사는 통일교 측이 건진 법사에게 건넨 김건희 씨 선물이 포착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선물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통일교 측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는 권성동 의원을, 그리고 김건희 씨 상대로는 건진을 소통 창구로 활용하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한 총재 지시에 따라 김건희 씨에게 명품 선물을 건네고 또 권성동 의원에게는 1억 원을 전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되는 이른바 정교 일치 교리가 배경이 됐다는 겁니다. 김건희 씨 선물에서 시작된 수사가 윤영호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 그리고 권 의원의 구속에 이어 이제는 의혹의 정점인 한 총재에게까지 다다른 겁니다. 내일 법원의 심사 결과가 특검 수사의 방향을 좌우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통일교 입장문이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통일교는 한 총재의 구속 심사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한 총재는 앞서 건강상 이유를 들어 특검 조사에 3번 연속 응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건강을 이유로 앞세웠습니다. 83살 고령으로 이미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아왔는데 구속되면 실명뿐 아니라 심장 질환의 합병증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특검이 이미 방대한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구속으로 새롭게 더 밝혀질 것도 없다. 이런 주장도 폈는데요. 오히려 특검은 확보한 자료를 통해 혐의는 입증했는데 한 총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구속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통일교가 아전 인수격 해석을 한 셈입니다. 네,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겠지만 만약에 구속 결정이 나온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네, 한 총재가 구속된다면 특검의 칼끝은 곧바로 윤 전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속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1억 원 중 일반 현금 5천만 원과 관봉권 5천만 원으로 나뉘어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관봉권 5천만 원이 든 상자 포장에 한자로 임금 왕자가 새겨진 것으로 파악됐죠. 특검 수사팀은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자금으로 볼 수 있는 정황으로 판단하고 관봉권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검의 압수수색으로 국민의힘 당원 가운데 약 11만 명이 이제 통일교 교인인 걸로 확인이 됐는데 한 총재 구속 여부가 이 수사에도 영향을 줍니까? 네, 맞습니다. 통일교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신도들을 대거 동원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규명해야 할 사안입니다. 특검은 국민의힘 당원 명단과 통일교 신도 명단을 대조한 끝에 11만 명에 달하는 통일교 신도가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2022년 대선부터 이듬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그리고 2024년 총선에 이르기까지 통일교와 윤 전 대통령,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정교 유착을 한 건 아닌지 수사로 밝혀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일 구속심사에서 특검은 11만 통일교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원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구로 가서 정부 여당에 대한 규탄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옹호 세력의 장외 투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구민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야당 탄압 독재 정치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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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동대구역 광장에서 야당 탄압 독재 정치 국민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송환석 원내대표는 법치와 민주주의가 무너진 100일이라고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 국가를 허물어뜨리는 데는 하루면 족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정부의 전과가 몇 번인지 아세요? 이것은 우리가 범죄자 주권 정부라고 불러도 될 듯한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마이크를 넘겨받은 장동혁 대표는 더 센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법치입니까? 이 보수의 심장에서 세명과 함께 국민과 함께 그 힘든 싸움을 시작하려 합니다. 국민의힘이 대규모 장외투쟁에 나선 건 2020년 1월 자유한국당 시절 여권의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의 강행 처리를 규탄한 광화문 집회 이후 5년 8개월 만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극우 논란을 의식한 듯 규탄대회 성격에 어긋난 내용의 현수막과 피켓은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현장 곳곳엔 윤어게인, 윤 전 대통령 석방 등이 적힌 깃발과 현수막이 나부꼈습니다. 일부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무효를 주장하는 등 강경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이재명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재판만 속게 된다면 당선 무효 아닙니까? 이재명 당선 무효!
이건 명분 없는 투쟁이라고 즉각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내란옹호 대선 불복 세력의 장외 투정이라며 가출한 불량배들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이곳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엽니다. 이후 추석 연휴 전까지 대전과 인천 그리고 서울에서 전국 단위 여론전에 나설 예정입니다. JTBC 구민주입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란과 관련된 세력에게 관용은 없다면서 오는 25일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걸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승환 기자입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란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다짐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내란 책임과 실체 규명 없이 대한민국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저희 확고한 신념입니다. 민생은 함께합니다. 그러나 내란과 관련된 세력에게 관용은 없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사법부의 내란 재판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내년 1월 다시 풀릴지 모른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주장은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국민과 내란 종식을 위한 방어 수단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또 경영계가 요구해온 배임죄 폐지도 이달 정기국회 중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법안에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서며 법안 처리 속도를 최대한 늦출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 독재! 여러분 눈으로 똑똑히 보고 계시죠? 민주당은 입법 독재, 법원 찬탈, 그리고 반기업 입법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두시겠습니까? 특히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배임죄 폐지 1호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대장동 백현동 비리, 성남FC 사건 모두 배임죄로 기소돼 있는데 배임죄 다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미국 뉴욕으로 갑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 23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 선언과 함께 우리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할 걸로 보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 정상으로 공개 토의도 처음으로 주재합니다. 이 대통령은 토의에서 모두의 AI라는 기조 아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사회 공동 대응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미국에서 전문직 취업 비자를 신청하려면 당장 오늘부터 한 사람당 우리 돈 약 1억 4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시행 하루 만에 백악관 내부 설명조차 엇갈리면서 혼선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강은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어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H-1B 비자 프로그램을 개편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The country would rather not have to pay $100,000, but they'd rather. How do you do that? You hire Americans. So there's an incentive to hire American. 포고문 서명 하루 만에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자정을 기점으로 전문직 비자 신청자는 기존 $1,000의 100배인 10만 달러, 우리 돈 약 1억 4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속전속결로 시행에 들어갔지만 혼선은 더 커졌습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해마다 다시 신청할 때마다 이 수수료가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Renewals, first times, the whole idea, it's annual and it's for total. It can be a total of 6 years. So $100,000 a year. So. 하지만 익명의 백악관 관계자는 로이터 등 일부 외신에 신규 신청자만 해당되고 수수료도 해마다 내는 게 아닌 일회성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루 만에 백악관 내부에서 정반대의 설명이 나온 겁니다. 엇갈린 설명 탓에 현장도 혼란스럽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은 해외 체류 중인 직원들에게 일단 서둘러 귀국하라고 공고했습니다. 새 수수료 규정이 미국 재입국시에도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백악관은 또 국가 이익에 부합할 경우 개별 사례별로 수수료 예외도 허용한다고 밝혔는데 면제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밝히지 않아
이 역시 혼선을 키우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가 미국 조지아주에서 현지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개 채용에 나섰습니다. 현지 방송에 따르면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는 오는 30일 미국 조지아주 서베너 공과대학 캠퍼스에서 채용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이번 채용은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의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 이후 현지 고용 확대를 통해서 파장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피해가 서울 서남권과 경기 일부 지역뿐 아니라 서울 서초구와 동작구,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등에서도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전수조사를 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KT가 황정아 의원실에 제출한 소액 결제 피해 현황입니다. 고객들이 피해를 본 지역에 서울 서초구와 동작구,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서울 서남권과 경기 일부 말고도 피해 지역이 늘어난 겁니다. 지난달 초 서울 동작구와 관악구, 영등포구에선 15명이 약 1,000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곧바로 서초구에서 피해가 이어졌고 며칠 뒤엔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에서도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건이 처음 알려진 지난 4일과 5일에도 100건에 달하는 무단 결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KT는 국회에 4일과 5일은 피해가 없었다고 보고하고 피해자를 278명으로 집계했다가 말을 바꿨습니다. 1차 브리핑 때 말씀드린 피해 고객은 278명, 피해 금액은 1.7억 원이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피해 고객은 362명으로 84분 증가하셨고 피해 금액은 2.4억 원으로 0.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KT는 해킹범이 자동 응답 전화, 즉 ARS 신호를 탈취해 소액 결제에 성공한 사례를 중심으로 피해를 집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고 ARS에 한정해 피해를 파악하는 게 소극적인 대응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피해 가능성이 생각보다 크고 넓다.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회사에 그 데미지가 입지 않는 쪽으로만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닌가. 피해 규모와 지역이 점점 늘면서 전수조사와 수사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최종적으로 실패로 끝났습니다. 대신 정부는 동해의 다른 가스전을 뚫어보기로 했는데 이 사업에 입찰에 여러 외국계 기업들이 참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예고하더니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선언했습니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해 8광구와 6-1광구 일대에 대왕고래라 불리는 유망 구조에 최대 100억 배럴이 넘는 석유가스가 묻혀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최대 매장 가능성 140억 배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가치로 따져보면 삼성 총 시총의 5배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 석유공사는 대왕고래 구조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인했다며 추가적인 탐사를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가스 포화도는 당초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10분의 1 수준이었고 근원함에서 가스가 나와 이동한 흔적이나 가스를 가둘 수 있는 공간인 트랩의 존재도 확인되지 않았던 겁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실패했지만 나머지 2차 시추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석유공사는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진행된 울릉분진의 4개의 해저 광구에 대한 2차 시추 입찰에 복수의 외국계 기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왕고래를 제외한 나머지 유망 구조를 시추해볼 가능성이 큰데 내년도 동해 가스전 개발 사업에 배정된 예산이 없는 만큼 해외 기업들의 투자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사업이 중단 위기를 벗어나 기사회생의 기회를 맞을지 주목됩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남양주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40대 엄마는 끝내 숨졌고 7살 아들은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민을 구조하던 소방대원 1명도 등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다세대 주택 1층에 경찰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창살은 검게 그을렸고 방안이 전부 다 남아난 게 없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도 천장도 숫덩이가 됐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다세대 주택에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0시 45분쯤입니다. 집 안에 있던 40대 엄마와 7살 아들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화상이 입으신 상태로 이제 준 병원에 이송되신 상황입니다. 병원으로 이송돼 심장이 다시 뛰었으나 엄마는 치료를 받다 숨졌고 아들은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은 45분 만에 꺼졌지만 입주민 13명을 구조하던 중 소방대원 1명이 등에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엄마와 둘이 살았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운영하는 근처 식당으로 달려가던 아이였습니다. 아침에 할아버지가 학교에 태워다주고 데리고 와서 뭐 학원 가고 거의 저녁에 집에 갈 때까지는 식당에 있죠. 어른들한테 인사도 잘하고 동네 사람들도 막 맨날 이거라고 막 그렇게 인사했어요. 소방은 세탁실에서 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화 흔적은 없었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해 내일 합동 감식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부산의 한 다세대 주택에도 불이 났습니다. 불은 18분 만에 꺼졌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불을 낸 2층 거주자 60대 남성을 방화 혐의로 붙잡았습니다. 소방은 집 안에서 라이터로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합동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을 밝혀낼 계획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일본의 차기 총리로 유력한 자민당의 새 총재를 뽑는 선거가 사실상 2파전으로 정리됐습니다. 두 후보 모두 선거 전 초반부터 자신에게 부담스러운 색깔은 철저히 지우는 전략입니다. 도쿄 정원석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개혁 이미지를 내세웠다가 고배를 마신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이번엔 아내가 남편 성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부부 별성제와 기업의 종업원 해고 규제를 완화하겠다던 개혁안은 내세우지 않습니다. 당내 의견이 분분한 개혁 정책보단 융화에 힘쓰겠다는 전략입니다. 여소야대인 만큼 야당과의 협치도 강조했습니다. 物価高対策については様々な提案がされています。あらゆる選択肢を排除せず、政党間の協議を真摯に進めてまいります。 지난해 1차 투표에서 1위를 하고도 결선 투표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졌던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 여자 아베로 불리는 만큼 짙은 보수 색채가 강점이지만 한편으론 확장성의 한계로 작용했다는 지적에 이번에는 보수 색깔을 지우고 있습니다. 총리가 돼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하겠다던 발언도 이번엔 슬그머니 비켜갔습니다. 総理になったらというご質問でございますけれども、私にとっては国のために命を捧げられた方というのは大切な存在であり、感謝の気持ちは決して変わりません. 고이즈미 역시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선 총리가 되면 적절히 판단하겠다는 말로 즉답을 피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물가 안정과 가구의 실질 소득 증대 방안 등 경제 대책으로 어필한다는 전략입니다. 다음 달 4일 치러질 자민당 총재 선거 이후엔 국회 총리 지명 선거를 거쳐 새 일본 총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KT 신예 괴물타자 안현민의 시원한 홈런이 오늘도 터졌습니다. 포스트 시즌 티켓을 놓고 양보 없는 혈투를 벌이는 두 팀. 오늘 KT가 승리하면서 4위 삼성과의 격차는 반경기 차로 좁혀졌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KT가 2점 앞선 5회 말 무사 1루, 타석에 안현민이 들어섭니다. 전날 한화 폰세를 상대로 결정적인 석점 홈런을 쳤던 안현민은 오늘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삼성 최원태의 시속 143km 직구 초구를 주저없이 받아칩니다. 타구는 시속 165km의 속도로 120m를 날아갔습니다. 1회 말 황재균이 만루에서 2타점 적시타를 때리며 먼저 기선을 잡았고 7회 말엔 장진혁이 달아나는 솔로 홈런을 때렸습니다. 마운드에선 선발 투수 헤이수스가 6이닝 1실점 3진 6개로 삼성 타선을 틀어막으며 9승을 올렸습니다. 특히 6회 초 무사 1, 2루에서 디아즈를 병살타로 잡으며 위기를 넘겼습니다. 삼성은 투수 8명을 내며 경기를 뒤집으려 했지만 석점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9회 초엔 박영현이 실점 없이 경기를 마치며 시즌 35세이브 9원 단독 선두를 지켰습니다. 5위 KT가 4위 삼성과의 격차를 반경기 차로 좁히며 중위권 싸움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SSG도 홈런으로 시원한 승리를 챙기며 3위 자리를 굳혔습니다. 두산 안재석의 홈런으로 한 점 끌려가던 2회 말 김성욱이 역전 2점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어 4회 말엔 박성환이 2타점 3루타를 터뜨리며 달아났습니다. 후반기 부진했던 선발 투수 김광현은 9승째를 올렸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네, 우리나라 대표 창작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이 10주년 기념 공연을 담은 실황 영화로 돌아왔습니다. 주연 배우 규현, 박은태 씨를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창작 뮤지컬로 오랫동안 정말 사랑받아온 프랑켄슈타인, 어떤 내용의 작품인지 좀 직접 소개를 해주실까요? 빅터 프랑켄슈타인이라는 박사와 네. 앙리 디프레라는 친구가 서로 꿈을 가지고 이제 생명 창조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하다가 어떤 사건에 의해서 제가 죽고 빅터 프랑켄슈타인이라는 박사가 저를 되살리면서 이제 괴물이 탄생하게 됐는데, 원작하고는 좀 많이 다른 한국 창작 뮤지컬의 정말 그 작가적인 진수를 보일 수 있는, 좀 이 작품을 많은 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어떤 장이 열린 것 같아서 정말로 더 뜻깊고 또 의미가 깊다고 생각됐습니다. 네. 네. 그냥 공연할 때랑 다르게 조금 더 신경 쓰였다거나 하는 점이 있나요? 공연하기 전에 서로 되게 이제 떨린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이거는 실수를 한다고 해서 다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와, 이거 한 번 만약에 틀리면 이대로 그냥 박제가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좀 긴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긴장감을 어떻게 좀 풀고 들어가세요? 너무 긴장이 되면 와 막 뭐 발성과 함께 뭐 이렇게 좀 더 해소를 하고 들어가는 편이고요. 저는 박은태 배우님 말을 별로 믿지 않는 게 항상 공연하기 전에 떨린다고 하세요. 그리고 떠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날도 규현, 나 오늘 너무 떨린다 하는데 저는 하나도 믿지 않았습니다. 또 완벽하게 해낼 거면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규현 배우도 근데 마찬가지 아니에요? 떨린다고 해요? 전 근데 이제 좀 잊으려고 했습니다. 카메라가 없다. 네. 없을 것이다라고 그냥 본인을 속인 거죠. 네. 그 박은태 배우하고 합은 어떠셨어요, 두 분이? 그날이 또 은퇴형과 마지막 공연이었거든요. 되게 카타르시스가 많이 있었어요. 좀 약간 다른 장면도 나오기도 했고. 네. 그래서 되게 울컥했던 그런 공연이었어요. 수많은 배우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지만 만약 남녀 관계였으면 서로 잘 사랑하는 사이였지 않았을까 정도로 호흡이 잘 맞는 그런. 아쉽게 됐네요. 아쉽네요. 네. 근데 촬영하다가 실수를 했는데 덕분에 명연기가 됐다는 건 어떤 얘기예요? 이게 엔딩으로 가는 장면에서 이제 빅터와 괴물이 대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마지막에 칼을 듭니다. 찌르려고. 근데 그 순간 가장 사랑하는 친구의 목소리로 빅터를 부르거든요. 그때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걸 항상 연출을 했었는데 칼을 찌르려고 들었는데 이제 괴물이 빅터를 부르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건 찔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찌르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순간 한 번도 안 해봤던 장면이 영화에 담겼는데 그게 굉장히 좀 처절하고 빅터의 심정이 많이 담겨진 장면이어서 또 감사한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때 박은태 배우는 어땠어요? 그때 규현 배우님이 연기하신 빅터의 눈에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눈으로. 대사하지 말아달라고.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더 연기하고 싶으니까 자기를 막지 말아달라는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기 때문에 제가 대사로 그의 연기를 우리 규현 배우님의 명연기를 끊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보고 좋았어요. 싶네요. 네. 그 장면이 어떨지. 그러니까요. 네,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다행입니다. 그 장면. 네. 각자 가장 애착이 가는 대사나 넘버가 있다면 혹시 짧게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박은태 배우님부터. 괴물, 이제 이막에서 난 괴물이라는 곡을 부르게 되거든요. 네. 괴물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부르는 곡인데 차가운 땅에 홀로 누워 눈물이 뺨을 적시네 이것이 외로움 혼자만의 슬픔
이라는 곡입니다. 저는 빅터의 대표 넘버인 위대한 생명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넘버가 있거든요. 이 넘버는 빅터의 광기를 볼 수 있는 네. 넘버인데 그래서 저도 순간 제가 광인이 된 것처럼 순간 빙의해서 막 쏟아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옥을 탈출한 영혼이여 번개가 내리친 생명체여 너의 창조주가 명하노니 눈을 떠라 일어나라 깨어나. 와, 너무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그 뮤지컬 배우로서 서로가 가진 재능 중에 이거는 내가 좀 가져오고 싶다거나 담고 싶다 하는 점 한 가지씩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많은데요. 사실 은퇴 형한테 가져오고 싶은 건 전 좀 몇 개 얘기해도 될까요? 네. 일단 기복 없는 가창력이 너무나도 부럽고 순간적으로 몰입하는 능력. 밖에서는 진짜 막 장난도 치고 막 그렇게 장난꾸러기처럼 대하시다가 갑자기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그 배역에 대해서 연기하는 집중력. 근데 그거 이미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니요. 제가 봤을 땐 레벨이 좀 차이가 납니다. 선배님. 은퇴 배우는 우리 규현 배우님 진짜 스케줄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뭐 예를 들면 슈퍼주니어 해외 맞아요. 뭐 촬영을 하고 뭐 콘서트를 하고 바로 다음날 비행기 타고 왔는데 네. 공연을 콘서트를 하고 온 사람이 아닌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거든요. 사실 뮤지컬 배우들이 컨디션 관리가 진짜 어려운데 베테랑이다. 저렇게 컨디션 관리를 꾸준하게 잘할 수 있는 배우는 흔치 않구나. 정말 배우고 싶은 부분입니다. 네, 그 두 분이 뮤지컬을 한 지 벌써 15년, 20년 되셨잖아요. 들었을 때 가장 행복한 말이 따로 있나요? 뭐 퇴근길 같은 거 할 때 팬분들도 보게 되는데 이렇게 눈이 이렇게 퉁퉁 불어 있으면 참 그게 뿌듯합니다. 야, 들어서. 같이 공감해 주셨구나, 같이 느끼셨구나, 같이 호흡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눈이 좀 이렇게 하고 퉁퉁 불어 있으면 참 뿌듯합니다. 은퇴 배우는 어때요? 저는 여기 하나 받아가지고요. 네. 오늘 그 배역으로 많이 보였다. 사실은 뮤지컬 장르가 사실 배역으로 보기가 쉽지 않아요. 갑자기 연기하다가 노래를 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본인의 가창 스타일이 나올 때도 많고 아무튼 모든 작품에서 그 배역으로 보인다는 게 가장 큰 찬사인 것 같아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작품에서 정말 오래오래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분간 전국의 아침 기온은 12도에서 19도로 선선할 거란 예보입니다. 낮 기온은 최고 28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있으니 건강 관리에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맑은 가을 날씨는 모레까지 이어지다가 모레부턴 남해안과 제주 지역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